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재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주 연속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초 300명대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1일 1000명대로 늘어나더니 18일을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도 전국과 유사하게 2주 연속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피 가능성이 높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확산과 자연 면역력 감소, 늘어난 이동량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울산시가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주 평균 한 1000명씩 늘어난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울산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 방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고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해변 축제 시에는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검사 체계를 운영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팍스로비드 등 1900명분의 먹는 치료제도 확보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저조한 추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또 걱정이 돼서 좀 더 오래 살라고 맞으러 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도 보건소에서 4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나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꼭 예방 접종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서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회사의 폐업 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자일 대우버스 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실업급여까지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대우버스는 지난해 6월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노사가 회사 매각에 합의하면서 당시 직원들이 수령했던 8개월치 실업급여를 4측이 대신 반환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4측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후 약속했던 체불 임금 지급과 실업급여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 도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촌마을 주민과 지주 등 70여 명은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종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 지역에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시행사도 시세 차익을 노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고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산단 재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울산시의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녹지 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도화 산단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8살 아이를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를 재추진합니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8살 아이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 사고견을 안락사시키겠다며 검찰에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재지휘를 받은 뒤 사고견을 안락사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용 울주군 의원이 남북권 군립병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8만여 명과 근로자 등 활동 인구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남울주 지역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민선 8기 1호 결제 사업이기도 한 만큼 남북권 군립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구성을 마친 울주군 의회는 어제 첫 공식 의정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 등을 보고받게 됩니다. 울산 지역 소매 유통업의 대내외적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분기에는 지역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관내 39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분기는 대내외적 변동성의 확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의 부담 확대 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전국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09년 유니스트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지표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평가인데요. 그동안 유니스트는 130건의 기술 이전을 했으며 울산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 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2021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전국 5위에 오른 울산. 지난 2010년 울산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5위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유니스트 개교 이후 10년여 만에 10계단 올라선 겁니다. 연구원 증가 비율이 2011년 대비 2019년에 100% 이상 늘어서 전국 시도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그만큼 울산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그런 역할을 좀 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기업으로 기술 이전 실적도 130건에 달했습니다. 또 66개 창업 기업에서 620명을 고용했고 597억 원의 매출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니스트 설립은 울주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창업기업과 고용해서 파급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울주군의 유니스트 연구 분야 관련 기업이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니스트 설립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도 한 2만 개 이상 생긴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전국이 다 감소하고 있지만 울주군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유니스트 설립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지난해 생산 유발 2,598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1,205억 원, 고용 유발 1,91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앞으로 의과학원 설립과 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등 울산의 과학기술혁신 산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실험실 창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니스트 위과학대학원 그리고 울주군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것들 사업들을 좀 추진하면서 지역의 그 고용 창출이나 창업 활성화 등에 더 이제 꾸준히 기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설립 이후 10년여 만에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지역의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적인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미래 산업이 이곳 울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단체 산하 위원회 위원수가 울산이 전국에서 최다 수준인 반면 회의 개최 횟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광역과 기초단체 산하위원회는 705개이며 평균 위원수는 16.1명으로 세종에 이어 가장 많았지만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2회로 전북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 동안 위원회가 급증했다며 민선 8기에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송전선로와 변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가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해 재산이나 주거, 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나 주변 환경의 개선 비용을 청구하고 2032년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변전선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국가정원에서 동물 포획이나 식물 무단 채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등의 국가정원을 훼손하거나 동식물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리고 오물과 폐기물 투기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자연 생태와 역사, 문화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온전히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통 1주년을 맞은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 지난 1년간 174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대왕암 출렁다리에는 평일 평균 3,000명, 주말 평균 10,000명이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방문객이 60%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구청은 대왕암공원과 출렁다리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황토길의 포장과 중앙 화장실의 증축 등 인프라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시청 사회혁신 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위원회 선정되면 2년간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교육지원청이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또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홍보관으로 은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15분 동안 홍보관을 돌며 아이들은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 에너지 교육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탄소 중립 에너지 교육을 통해 핵심 정책에 가까워지고 에너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갑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됩니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절약을 하려고 실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축소판 미래도시를 보며 미래에는 에너지를 집집마다 생산하고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미래도시를 상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직접 보고 들으며 에너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적인 거나 보고 듣고 하는 걸 위해서 에너지공단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오늘 학생들이 너무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게 돼가지고 또 신청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36회에 걸쳐 올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인 남산로가 야간에 밝은 도로로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옛 3호교의 남단 사거리에서 크롭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LED 도로 표지병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ED 도로 표지병이 설치되면 기존 노면 표시보다 시인성이 크게 향상돼 우천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9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붙잡힌 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담당 직원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두 곳에서 20여 년간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 94억 원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업체 한 곳이 파산에 이르렀는데도 횡령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주군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이 미용비로 지급하던 효도 이용권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효도 이용권 대상자를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두 3만 1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대상자보다 만 3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효도 이용권은 매분기 15,000원씩 자동 충전되며 관내 효도 이용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북구 농소이동은 어제 코로나19 업무로 보건소 등에 파견됐던 간호직 공무원이 동으로 복귀함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에 건강 전환기를 맞는 65세와 75세 연령 도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대상자에 맞는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복약 지도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소이동은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